파시스트 국가나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이렇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여당이 앞장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는 마치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문 이후에 다시 한번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이 시점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지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세임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네.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표면적인 건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컷뉴스나 한겨레, 머니투데이, 미디어오늘 등 참 많은 언론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에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 31일에 미국 방문해서 재미 교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좌파 세력들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지난 8일 제주도에 또 가서 한 특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좌파 세력이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당시 김 대표는 현행 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어떤 굴욕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고요. 그러나 이제 참고로 전에 교학사 교과서에 우편향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김 대표의 이제 발언을 들어보면 대충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좌편향 교과서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비하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교과서를 어떤 이념 대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하면은 현행 이 한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속내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어떤 행간을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흐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국정교과서하고 거민정 교과서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국정교과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일종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거민정 교과서는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합격한 교과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그거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거민정 교과서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도록 교과서용 도서 규정,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거친 8개, 8종의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 제도를 바꿔서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통합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개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죠. 마찬가지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황 장관도 여러 차례 교육은 하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왔고요. 그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실에서부터 역사로 인한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황 장관은 그 2017년부터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여러 교과서가 혼재한 지금 이대로 수능을 치르기 어렵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특히 역사가 그렇다. 족보를 얘기했는데요. 족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되겠냐. 하나의 족보로 통일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했고요. 따라서 현행 그 거민정 체제하에서의 국사 교과서는 아마 이분은 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누락했거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황 장관은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74년이죠. 유신 시대 때 국정교과서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국정교과서가 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사교과서는 해방 이후에 검정 체제에서 74년 국정 체제로 딱 한 차례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획일화를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정부였던 2007년에 초중고의 국사 과목하고 도덕 과목, 국어 교과서를 다시 거민정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거민정 체제로 바뀐 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려고 하는 발상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알아보니까 북한, 러시아, 베트남을 제외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특히 이제 어디에서 시각 차이를 보이냐면요. 근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시각 차이가 사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권 일부에서는 현행 국사 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통합사회로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되거든요. 국사는 사회 과목의 필수인 만큼 자연스럽게 국정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배우는 그 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전 근대사를 더 많이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뭔가 한 발 물러선다. 자기들은 아직 확실히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겉으로는 그 국정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3년 그 우익 성향의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 채택 무산 이후에 그 아주 줄기차게 그 국정화 방침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또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그 강론 고시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9월 말쯤 이루어지는데 이때쯤 아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야당이나 그리고 이제 교육계, 역사학계에서는 움직임이 반대 움직임이 거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역사정의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단체에서는요, 이미 역사학자 그 7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은희 사무국장 말씀에 의하면 국사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국정화로 쓴 적이 없다. 오로지 유신시대 딱 한 번 국정화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교과서가 국민에게 외면을 받자 아예 국정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육훈 그 역사교육연구소장께서도 그 법적으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지식인선언을 하겠다.
교육적으로는 대한교과서, 대한역사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화 시도를 막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3일에 그 성명서를 냈는데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다. 불필요한 갈등만 촉발할 게 뻔하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뭔가 국정교과서의 이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용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뭔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사례와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 사례를 들겠습니다. 프랑스는 아시겠지만 극우에서 극좌까지 아주 인구 구성이 복잡한 나라거든요.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알아봤더니 학교에 평균 10명 가까운 프랑스 역사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선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성향의 교과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교육 방법을 토의한 다음에 각자 선택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수업 방식은 물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주로 토론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하나의 역사가 아닌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다각적으로 배우게 되는 셈이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프랑스의 일명 바칼로레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데 여기에서도 그 정해진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김 대표께서 보신 것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유럽처럼 저렇게 역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지구상에 3개의 나라밖에 없다고 베트남, 북한, 러시아 정도만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나라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